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양도소득세 파트. 자, 주관식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예요. 자, 일단 계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문제가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보통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을 하거나 과세표준까지 계산을 하는 문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정도 얘기만 나오실 거고,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양도소득 계산은 첫 번째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가 두 가지거든요. 취득원가, 다음에 처분 시 들어가는 이제 필요경비들 되셨죠? 그래서 뭐 처분할 때 들어가는 뭐 수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하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시게 되면은 보유한 기간별로 해서 양도 차익의 몇 퍼센트를 빼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이제 나오실 거고, 지금 같은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퍼센트가 안 나왔는데 시험을 보실 때는 그 퍼센트도 다 주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빼주면 나오시는 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시면 나오시는 게 산출세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는데 한번 채워보게 되면은 양도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4억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양도했거든요. 그래서 뭐 낚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아니면 이건 해당은 안 하는지 뭐 이런 식의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단일적으로 그냥 토지 양도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이 정도만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 있냐면 1억 있어요. 자, 그래서 1억. 그러고 처분하시면서 소요비용이 300만원 들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300만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오시냐면은 2억 9,700만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우리가 보유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봐도, 눈으로만 봐도 한 20년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표를 한번 올려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 이제 외 자산은 공제율이 15년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30%가 됩니다. 이게 양도 차익의 30%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우리 답지도 양도 차익의 30%를 적용하도록 답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지문을 올려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래서 2억 9,700에 곱하기 30%를 해서 8,910만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시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데 그게 2억 790만원이 되고요.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각 그룹별로 250만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거는 우리 양도소득 파트 처음에 피시면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그룹별로 이제 250만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잘 나오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미등기돼 있는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나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 챙겨주시고, 그룹별로 얼마라고요? 250씩이요. 그룹별로.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미등기됐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지금 등기돼 있다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 나와 있는 게 기본공제가 250만원.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냐면은 2억 540만원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세율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세율 적용표 여기 보게 되면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제 양도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토지는 미등기 자산이다 그러면은 요건 중요해요. 세율 외우셔야 돼요. 요거 하나는. 자, 미등기 자산은 70%예요. 그래서 이 세율이 기본적으로 제일 크구나. 그래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거 문제 내기가 좋아서. 그래서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는 세율이 제일 큰 거. 되셨죠? 그리고 70%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올해 중간에 계정이 있는데 계정사항을 직접 대고 빡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경 난이도로는.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1년 미만을 보유했다.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했다. 근데 우린 20년 정도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20년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얘기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래 보면은 위 표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같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그 외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외의 토지 등의 자산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선 비사업용 토지도 아니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외의 토지 등 자산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저 계속 가보면 세율은 기본세율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세율 표는 우리 또 책에 안 나왔는데 문제에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세율 표는 이제 앞에서 누진세율 적용했던 거 있죠.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세 표준이 2억 540만 원이니까 2억 540만 원의 기준은 여기죠. 그래서 3,760만 원 플러스 다음에 1억 5천 초과분에 38%를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1억 5천 초과분에 38%를 곱하고 앞에 3,670만 원을 더했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계산을 이제 마저 계속 내보면 세율 자리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 3,760만 원에서 플러스 가로 열고 2억 540만 원에 마이너스 1억 5천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38%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5,865만 2천 원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시면은 단순히 공식을 이제 쭉 쓰시고 아마 끼워 맞추시면 풀리시는 문제 정도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사업소득하고는 달라요. 양도소득의 고가주택은 실직 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다르니까 그거 하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X 고가주택 아니니까. 다음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은요 사업소득에 들어가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요것도 뭐 간편장부 대상자다 복식부기 의무자다 뭐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사업소득 파트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되셨죠? 다만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이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양도했거나 아니면 상장 주식은 장외 거래에 들어가는 분만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4번은 소액주주가 양도한 상장법인의 주식이니까 X. 되셨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2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1번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의 양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기계장치 처분이익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파트로 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소유한 것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흔히 특정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정주식이 1번, 2번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어떤 업종을 영위하냐 아니면 지분율의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기타 주식에 들어가시는 1번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입니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가 되고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사실 양도소득 문제는 재경 난이도에서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뭐 양도소득 파트는 저도 이제 어렵게 내면은 되게 약한 파트 중에 하나고, 뭐 재경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나오시는 범위 정도만 나와요. 됐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 정도만 나오시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충분히 챙겨주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 지장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아래 가볼게요. 3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보면은 첫 번째 토지의 현물 출자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 토지 관련 얘기 있으시죠? 다음 또 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다음 두 번째 건물의 무상 이전이시죠? 이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건물을 판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건물의 이제 무상 이전 같은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을 합니다. 되셨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면 상속세죠. 근데 이제 공짜로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 놓고 주시게 되면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고, 다음에 이걸 판매하시게 되면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이니까 증여세가 돼서 X. 다음에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했죠. 그럼 매매업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1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라 그랬죠. 위에서 비과세라 그랬죠.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보유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 지금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X고요. 상장법인 거니까. 다음 아까 제가 그랬죠.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각을 하셨을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무리. 비읍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와 함께 어딨냐 영업권 얘기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여기 있네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 기타소득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되셨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오케이. 제가 아까도 양도소득세는 실질거래가가 이제 원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2번.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 주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보면은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라고 적혀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지분율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면은 특정 주식 2번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분율 다시 부동산 비율이에요. 지분율이 아니라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을 이제 보유한 골프장, 다음에 스키장 업종 이런 거.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자산 총액 중에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 양도라면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 다음 그러고 아래 보면은 3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은, 자, 등기 여부 불문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잘 나오는 문제로 미등기가 되면은 기본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다음 4번. 거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거주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되셨죠? 그래서 답항에 보면은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죄송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비과세액이시죠. 자, 그래서 5번 보면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크게 우리 교재 요 정도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산 선고에 대한 거. 그래서 파산 선고에 대한 거.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 지금은 이제 보면은 없고요.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양도. 자, 1세대 1주택의 양도. 다만 여기도 가로 열고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다음 그러고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면적이 감소해서 직접 공부상 이제 면적이 감소해서 받는 이제 조정금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확정으로서 직접 공부상 면적이 감소해서 받는 이제 조정금입니다 까지 해당이 돼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에요. 요 농지의 대토라는 거는 농지의 교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지의 수용을 하고 나서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다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옆에 근처에 있는 땅에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권리 같은 거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 교환에 해당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답안이 2번이시고,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6번 양도소득세율이다 가장 높은 세율.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찍었었죠. 등기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가장 높다. 그래 미등기는 70%다 라고 찍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세율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물어볼 거고요. 어차피 세율이 너무 많아서 이거 외우셔도 못 맞춰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거든요. 아까 계산했던 문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산식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다 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양도가액이 얼마냐면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로 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면적당 20만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200이죠 면적이. 그래서 양도가액에 들어가시는 건 20만원 곱하기 면적 200.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4천만원이거든요 그러고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면적당 10만원이었대요. 자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200 하시면 2천만원일 거고, 양도 당시 중개인 수수료 비용 등은 60만원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60만원 그래서 빼주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시냐면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빼고 60만원 빼면은 194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6%로 제가 웬만하면 주어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1940만원 양도차익의 16%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거예요가 돼서 310만 4천원이 되고, 이거를 위에 양도차익에서 빼주게 되면 1629만 6천원이 되고요. 다음에 문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했다라는 건 이게 지금 미등기됐다는 자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그룹별로 250만원씩 제가 기본공제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만원을 빼주면 답안에 가시는 건 1379만 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8번 같은 이제 계산 문제. 자 그럼 다시 이제 비워볼게요. 자 거주자 김자경 씨는 얼마 전 6년간 보유한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는 등기되었으며 사업용 토지이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네요. 기본공제 적용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양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이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질거래가로 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양도가액은 1억 2천. 다음에 취득원가는 지금 7천이라 그랬죠. 7천. 다음에 필요경비는 100만원이었죠. 자 다음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냐면은 4,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를 적용하고 토지가 등기되어 있는 거니까 4,900만원에 12%를 하면 588만원입니다.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답안에 나오는 게 4,312만원이 돼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3번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양도소득 파트는 한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제 생각엔 문제 나오는데 푸는 건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걸로 양도소득 파트를 전체를 볼 수도 없고요. 되셨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402페이지. 다음 중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삼진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성지훈 씨. 그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시면은요,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X. 두 번째, 강릉 상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단기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혜수 씨. 그러면 퇴직금 이제 수령을 했고, 다음에 그때 이제 원천 징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연말정산까지도 아마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확정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또 갈게요. 3번 2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매년 1,000만 원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2천만 원 이하니까 자 나와 있는 거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확정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성부자 할머니. 자, 그럼 이 사람 임대업자니까 사업소득자죠. 그럼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음료품 배달원. 두 번째, 방문 판매원. 다음에 세 번째, 보험 모집인. 그래서 세 명은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소득자는 전부 다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자, 2번. 다음에 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 차익과 세액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정 신고 납부거든요. 그래서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리셨고요. 2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가 1개월을 연장한다고 요거 법인세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얘기. 3번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2월 10일.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자는요.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되셨어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말일이 아니라 반기의 말일로부터 되셨죠? 그래서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 그래서 틀리셨습니다. 반기가 상반기 하반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3번. 다음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이시죠? 예외적으로 딱 2개 예외가 있었죠. 사망한 때, 출국한 때. 다음 그래서 요거 제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X 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오케이. 다음 또 갑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X 근 거예요. 자, 다음 2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6개월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이제 적용 대상이다. 오케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 이제 고지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날라오시게 되면 11월 중에 납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다음 3번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계표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인데 복식보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요. 매입차별 합계표를 미제출하시면요. 0.5%의 가산세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 4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확정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고납세제도라 그러는데 신고납부제도 이제 신고납세제도 같은 말.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되셨죠? 다음 2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국한한다. 위에 있었죠. 그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가 앞에서 중간연합이 있다 그랬었고 그 중간연합은 11월 중에 제가 납부하게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방금 위에서.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 확정 신고를 한 사업자도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사업장 현황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면세사업자가 하시는 거예요. 면세사업자. 되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을 한 사람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 확정 신고를 한 자는 과세사업자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소득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